이 영상 끝나면 자위 빈도를 남의 말이 아닌 내 몸 기준으로 정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겁니다. 전립선 건강 데이터와 뇌과학, 그리고 하루 에너지 수면 관계까지 반영해 죄책감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주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마음속으론 늘 궁금하셨죠? 하면 찜찜하고, 안 하면 답답하고, 건강엔 과연 좋은가 이 혼란과 불편은 아주 흔합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끊어내기가 아니라 조절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체크 한 가지면 도피가 아니라 관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진료해온 김서연 비뇨의과 전문의입니다. 잠시 후 한 달 21회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대규모 연구를 일상에 어떻게 옮길지, 진료실에서 쓰는 3단계 자기점검, 그리고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간격이라는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위를 둘러싼 두 개의 목소리, 문화와 나. 젊을 땐 들키면 큰일 나는 일처럼 배웠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는 더 조심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죠. 목욕탕에서 친구들은 장난처럼 말하고, 교회나 모임에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있는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면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머리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집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오래 서 있으면 가슴은 답답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하고 나면 잠깐은 속이 후련한데 곧바로 작은 죄책감이 뒤따르는 그 느낌을요. 이 감정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는 삶의 질서를 만들지만 몸은 자신의 리듬을 따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자위를 자연스러운 위생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숨겨야 할 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 세대 한국 남성에게는 두 시선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이 혼란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줄고 은근한 비밀이 생기고 관계는 이유 모를 거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이해하고 다루면 어떨까요? 불을 켰을 때처럼 방이 또렷해집니다. 내 선택이 무엇이든 이유를 알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데 손수건으로만 막아온 상황입니다. 어느 날 밸브를 살짝 돌려 흐름을 조절하자 바닥이 마르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위에 대한 태도도 같습니다. 끊거나 폭주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미를 새로 붙이는 일입니다. 수치심 대신 기능, 단절 대신 관리, 숨김 대신 선택. 이 작은 전환이 몸과 삶을 가볍게 합니다. 다음으로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한 사실로 풀어보겠습니다. 남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와 진화의 계산.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강물이 오래 고이면 탁해지듯 오래 쌓인 액체는 새 물로 갈아주는 편이 상쾌합니다. 자위는 그런 청소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것을 비우고 다음에 쓸 준비를 하는 일. 또 하나, 오래 달궈진 엔진이 잠깐 예열을 마치면 출발이 부드럽듯 몸도 가볍게 워밍업을 하면 긴장을 덜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단순한 원리들이 경쟁이 치열했던 옛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조금 낯선 이야기지만 성관계 전에 사정하지 않고 가볍게 자극을 주는 습관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발선에 미리 서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뛰라 하면 허둥대기 쉬운데 간단한 준비가 있으면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가 60이 넘으면 이 작은 준비가 체감됩니다. 불필요한 긴장, 너무 긴 대기 시간, 이런 부분을 줄여줍니다. 다만 이건 규칙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은 불편합니다. 핵심은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날인데 마음이 앞서서 몸이 굳고
끝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는 밤, 그런 날일수록 준비와 조절이 효과를 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호를 들으면 불필요한 죄책감 대신 실제 문제를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잊지 않으려면 메모장에 내 몸의 리듬 한 줄을 적어두세요. 다음에 시도할 작은 조절 한 가지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주시고 댓글로 나이대와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질문이 다음 영상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왜 연구는 주로 남성을 먼저 다루는가? 남녀 모두 자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연구는 남성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비교하기가 남성 쪽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월별 리듬에 큰 변화가 덜하고 측정 지표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성 모델로 원리를 세우고 여성에게는 다른 모델이 따로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맞는 렌즈가 다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세대 남성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적어도 오늘 이야기의 기준선은 당신 몸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동시에 배우자나 파트너를 떠올리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몸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거실 조명은 밝게, 안방 조명은 부드럽게 고르는 법을 배우듯이 서로 다른 리듬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감정을 만듭니다. 아내는 왜 말을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고 나는 왜 이해를 못하냐고 답답해합니다. 그때 과학은 변명이 아니라 설명의 언어가 됩니다. 내 몸의 리듬, 상대의 리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을 중간 지점. 그 지점을 찾는데 오늘 내용이 지도가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이 안전할까? 잠시 후 수십 년을 따라간 대규모 자료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본 안전한 범위와 마음의 사용법. 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수만 명의 남성을 오래 지켜본 자료입니다. 그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줄어든 비율도 뚜렷했습니다. 이 숫자는 완벽한 법칙은 아니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몸을 자주 비우는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이롭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정확히 며칠 간격이 좋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유용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간격을 보라는 것,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내 컨디션에 맞는 리듬을 정하고 유지해 보세요.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위는 뇌의 보상 회로를 켜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루에 굳은 근육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외로움, 무료함, 분노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되면 효과가 금방 무뎌집니다. 근본 감정은 해결되지 않고 습관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젯밤 하고 난 뒤 오늘 아침 기운이 더 맑았는가? 집중이 더 잘 됐는가? 몸에 잔통이 남지 않았는가? 이 셋 중 두 가지가 예라면 내 리듬이 잘 맞는 것입니다. 아니면 간격을 하루 늘려보세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전립선 증상으로 불편한 분은 개인차가 큽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몸은 천천히 바뀌고 좋은 리듬은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리 잡습니다. 작은 표를 만들어 한 주만 기록해 보세요. 날짜, 간격, 다음 날 기분. 한눈에 보입니다. 과학은 방향을 주고 기록은 길을 굳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머리는 괜찮다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편할 때 어떻게 풀까요? 이 갈등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구와 기준 사이에서 길 찾기. 몸은 좋다 하고 문화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사이에 끼입니다. 밤에 불을 끕니다.
손은 움직였고 눈은 천장을 봅니다. 마음은 조용히 계산합니다. 오늘은 잘한 걸까? 아니면 또 미끄러진 걸까? 이 생각이 쌓이면 다음에는 더 숨기게 됩니다. 기록을 지우고 시선을 피하고 대화는 다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수치심의 악순환입니다. 나 측죠.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이야기의 힘이 세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학은 도덕재판관이 아니라 손전등입니다. 왜 후련한지, 왜 다시 찾게 되는지, 왜 어떤 날은 과하고 어떤 날은 덜한지 원리를 비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본 자리에서 선택합니다. 억지 금지 대신 조절. 숨김 대신 기록. 자기 비난 대신 점검. 실천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끝낸 뒤 30초, 눈을 감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몸은 편한가? 마음은 가벼운가? 내일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2개가 예면 괜찮습니다. 하나만 예면 간격을 늘리고 모두 아니면 오늘은 감정 때문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이런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스스로를 다루는 힘이 되살아나는 순간으려. 배우자와의 대화도 같은 원리입니다. 설명은 짧게, 선택은 함께. 오늘 배운 리듬을 나눠보세요. 내 몸을 오해하지 않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장기적인 평안을 만듭니다. 과학은 지도를 주고 길은 당신이 정합니다. 이제 이 원리를 당신의 하루에 붙이는 루틴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신 당신, 아마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을 겁니다. 오래된 금기를 품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요. 그래도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재판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하는 사용설명서로요. 문화의 목소리와 몸의 목소리가 싸울 때 어느 쪽도 버리지 않고 조율하는 법을 보았습니다. 혹시 느껴지셨나요? 숨기던 일이 설명되는 순간의 안도감. 판단 대신 이해가 들어올 때 생기는 안정감. 60을 넘은 몸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근력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변화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확인과 짧은 기록에서 온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렸지요. 남의 말이 아닌 내 몸 기준으로 빈도를 정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채웠습니다. 한 달 21번 이상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춘다는 큰 데이터를 확인했고 그 숫자를 일상으로 옮기는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간격. 이틀 혹은 사흘 간격을 기본선으로 잡고 컨디션에 맞게 앞뒤로 조정하는 방식. 끝난 뒤 30초, 몸은 편한가 마음은 가벼운가 내일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로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 기록장은 더 단순합니다. 날짜, 간격, 다음 날의 기운. 이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사정없이 가볍게 자극만 주는 준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도구일 뿐 규칙은 아니라는 점도요. 이런 작은 도구들이 당신의 리듬을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면 조절이 쉬워집니다. 조절이 되면 죄책감 대신 선택이 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다음 간격을 한번 정해보세요. 이틀일지 사흘일지 몸이 말하게 하세요. 물 한 잔을 준비하고 불을 조금 낮추고 호흡을 천천히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일 아침 새 질문으로 점검해보세요. 2개가 예라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면 간격을 조금 늘려보세요. 불편함이나 통증이 계속되거나 피가 비치거나 잔뇨감이 심하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진료실을 찾아오세요.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함께 조절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나이대와 시도해보고 싶은 간격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짧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랜 짐을 내려놓게 하는 손잡이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루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같은 빈도라도 어떤 날은 가볍고 어떤 날은 유난히 무거웠다는 경험 있으시죠? 그 차이를 가르는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과 저녁빛, 그리고 혈관의 탄력입니다. 아침 햇빛 열분과 밤화면 밝기 조절이 보충제보다 리듬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리듬을 한 단계 더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